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2부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인 떠오르는 신흥강국 인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준영 박사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서서 그 폭스콘이 네. 인도에서 아이폰을 만든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아이폰 그러면 다 디자인 뭐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네, 생산은 네. 조립은 다 중국에서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도에도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폭스콘이. 그렇군요. 예. 근데 주로 이제 인도에서 만드는 것들은 한 두 세대, 세 세대 정도 지난 구형 모델들을 그렇군요. 예, 인도 내수용으로 저가로 판매하는 거였는데 네. 애플사가 이제 방침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지난 모델이 됐죠. 아이폰 15부터는 네. 예, 인도하고 중국에서 동시에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폭스콘이 인도에 대규모 이제 투자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엔지니어들도 인도에 파견을 해가지고 인도 노동자들을 이제 지도를 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끌어올렸죠. 네. 그래서 아이폰 15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인도산이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서 인도에서 만든 게 20%, 중국이 80%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등장한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네. 인도산이 40%, 중국산이 60% 이렇게 비중이 이제 바뀔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산 아이폰이잖아요. 네. 약간 신뢰가 그렇죠. 조금 그렇죠. 네.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20년 전 중국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다 기술 장비 뭐 다 외국산이었고 네. 뭐 그다음에 지도해주는 사람도 다 외국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알아서 다 장비 소재 만들고 그다음에 뭐 생산력, 품질 다 어떻게 보면 쓸만한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라는 게 길다 생각이 들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절인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이제 오늘 인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인도가 중국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이제 인도와 중국은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긴 한데, 네. 예, 이 같은 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라는 점을 빼고 나면 정말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화 시대라는 걸 맞이해서 수출에 기반한 성장을 쭉 했는데 이제는 세계가 뭐 탈세계화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가 똑같은 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인도를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국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의 내수 시장을 좀 겨냥하고 네. 진출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수출을 위한 뭐 시장으로 바라보는 건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진출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인도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또 나름의 길을 가는 나라들 예. 이야기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도보다도 뭐 인도랑 규모가 비슷한 나라도 있지만 네. 정말 요만한 사이즈의 나라들도 제갈 길을 가네라는 네.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나라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이 이제 최근 들면서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만들고 그렇죠. 운영을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런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좀 불신의 벽이 높아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좋은 말은 하는데 이런 네. 국가들이 막상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09년 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제 기후변화 회담 코펜하겐에서 할 때 네. 개도국들의 적응을 위해서 연간 $1,000씩 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대를 뭔가 했겠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1년에 $100도 잘 안 써요. 말만 하고 실천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서방 국가들은 못 믿겠어. 라는 입장이 점점 많아지고 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는 이제 유엔 결의안 채택하자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찬성한 나라들은 한 50개국밖에 안 되고 네. 한 130개 가까운 나라들이 난 잘 모르겠으니까 기권. 예, 그렇다고 서방 국가들하고 맞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이제 애매한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이 말하는 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진 나라도 많다라는 점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되는 나라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이제 한 75% 정도는 중국 좀 싫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그렇죠. 예. 러시아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서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87% 되게 높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를테면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 중국 어때요? 그러면 좋아요.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미국, 유럽이 앞으로 계속 세상을 이제 이끌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인도, 그다음에 심지어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미국, 중국 뭐 나름대로 역할하지만 우리도 뭐 네. 그에 걸맞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나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이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꼭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이제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을 좀 빌리는 게 좋은데요. 네. 예, 권위 있는 이제 경제지죠.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의 네. 이제 경제 잡지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나라들을 쭉 골라서 25개. 네. 그래서 T25라고 표현했어요. 트랜잭셔널 T25? 25라고 네.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뭐 거래, 뭐 거래적 국가, 뭐 이런 네. 예, 이런 네. 25개인데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예. 어떻든간에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나라 25개를 고른 적이 있습니다. 25개의 나라가 되는군요. 예, 그래서 뭐 큰 나라 같으면은 이걸 다 말씀드리면 뭐 너무 기니까 네.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뭐 이런 나라도 있지만 작은 나라로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UAE라든지 싱가포르, 네. 뭐 페루 이런 나라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말하는 25개 나라를 다 합해보면 세계 인구의 45% 정도 되고 GDP 비중은 좀 낮아서 한 18%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런 나라들은 보면 이게 묶이긴 했습니다만 다 각자의 또 특성이 또 되게 강하다. 다 다르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에 밀리지 않고 줄 서지 않는 국가. 뭐 네. 이렇게 해도 생각해도 일단은 뭐 그렇게 될까요?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네. 우리는 중립 그러면은 양쪽 다 적당한 거리. 네. 뭐 여기서는 50cm면 나도 저쪽도 50cm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네. 사실 이 T25라고 말하는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뭐 누가 다 아시는 친밀한 미국 국가잖아요. 친미 쪽이죠. 국가잖아요. 네. 예. 그리고 파키스탄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또 중국. 친중 국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국가들은 뭐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 국익이고 내 국익에 맞춰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거야. 라는 이제 움직임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나라 대부분들이 미국이 만든 질서, 미국이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이제 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내 실리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국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라질이죠.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일단 덩치가 크니까 네. 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브라질은 뭐 남미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국가고 그렇죠. 남미 인구의 3분의 1, 남미 GDP의 3분의 1. 어. 예, 남미 이꼬르 뭐 그냥 브라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브라질의 목표는 뭐냐면은 유엔에 있는 상임이사국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우리도 껴줘. 남미를 대표하는 나라는 없잖아. 예,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국의 몸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브릭스라고 브릭스, 하는 이걸 그렇죠. 창설을 네. 주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브라질에 저런 역량이 있어라고 하지만 자국한 뭐 이란 뭐 핵협상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예, 뭐 미국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간에 다리를 놔줄게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브라질이 나선다고 미국이 말 들을까라고 하지만 네. 우리 생각과 달리 이제 미국한테는 또 네. 의외로 이런 게 영향력이 먹혀요. 같은 대륙에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브라질이 조금 신경 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 남미 대륙,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딴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묶어놓고 싶으니까 네. 요구하는 거를 상당히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나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네. 미국이 힘을 써줘가지고 뭐 일단 핵심 비나토 국가 이렇게 분류를 해줘가지고 뭐 높은 수준의 군사 협력을 또 가능하게 해주고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브라질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아요. 호의는 호의대로 받지만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군사 무기 지원을 해야 되는데 브라질이 마침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뭐 탄약이나 무기를 좀 갖고 있어요. 이거 좀 지원해줘라고 네네. 하니까 안 돼. 우리는 평화적이야. 하지만 말로는 또 러시아 규탄 성명을 또 해줍니다.
와. 양쪽 모두에게 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절대 만만해 보이는 인상을 안 주는 거죠. 중국하고는 어떤가요? 또 브라질은 또 중국하고는 또 되게 친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은 콩입니다. 콩.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한 양의 콩을 그 동안에 이제 미국한테 수입을 하다가 네. 이제 미국하고 거리를 조금 두려고 애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수입해야 네. 되는데 네. 수입할 곳이 없어요. 오로지 이제 브라질이 대안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양국 교육 규모는 한 1,500억 달러가 넘는 많은 양인데 네. 실제로 브라질은 중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콩 수입의 3분의 2, 쇠고기 수입의 5분의 2. 그다음에 뭐 산업에서 꼭 필요한 철광석 같은 경우도 한 20%를 브라질에서 충당을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 우리가 이제 많이 팔아주니까 이거 좀 해줘라고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기술도 내라, 뭐 녹색 관련,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위성 관련해서 야 우리 좀 도와줘라는 이야기를 뭐 당당하게 요구를 또 하는 또 이런 면이 있는 그렇군요. 거죠. 브라질이 그런 면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인도도 대표적인 뭐 독자 노선을 걷는 네. 국가이긴 하지만 뭐 사실은 뭐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러시아 무기 되게 많이 여전히 사오고 있고 에너지 자원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인도 같은 나라를 보다 보면은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 같은 나라도 재밌는 게 자기 챙기기도 바쁠 나라 같이 보이지만 네. 주변 국가들도 인도가 열심히 챙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뭐 스리랑카라든지 네팔 이런 나라들 챙기는 것뿐만 아니고 네. 멀리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가 많이 챙겨요. 아프리카 쪽도.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하고 인도는 인도양을 사이에 두고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왜 해외에서 원조 받기 바쁜 나라, 투자 받기 바쁜 나라일 것 같은데 정작 인도 기업들이 아프리카 남쪽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300억 달러를 넘어요. 이거는 이제 독일이나 일본이 투자한 거를 합한 것만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도움받고 네, 한쪽에서는 네. 또 누구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그러네요. 인도와 비슷한 나라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튀르키예. 튀르키예. 자꾸 저는 이제 터키라고 말하고 싶은데 튀르키예가 공식 이제 국가명이 됐는데요. 튀르키예 사실은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사이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튀르키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군사력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중동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이 튀르키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왜 가냐, 왜 군대를 파병하냐 그러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 어떻든 이러한 파병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국가와 안보 협정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무기 수출을 통해서 또 짭짤하게 돈도 벌고 있는 거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강대국 사이에서 또 튀르키예는 또 줄을 잘 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가 되게 오묘한데 네. 일단은 이제 러시아로 향하는 많은 물건들이 이제 제재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튀르키예가 나서 가지고 우회 수출을 담당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튀르키예가 수입해가지고 네. 택을 다 떼고, 예, 아. 메이크인 이제 메이드인 뭐 튀르키예. 아. 그다음에 가격은 비싸게. 아, 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판매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전쟁이 난 다음에 오. 이제 튀르키예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물건의 수출액이 한 50%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예.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제재를 하는데 예. 튀르키예도 이제 카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네. 저 북유럽의 평화로웠던 나라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나토에 들어갈게요라고 네, 했는데 네. 나토는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면 만장일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튀르키예도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해. 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이 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달래기 위해서 압력도 좀 낮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래 튀르키예 판매하려다가 네. 이제 판매를 안 한 무기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다시 은근슬쩍 공급해주고 예. 그러면서 또 튀르키예는 또 이제 받을 거 받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또 쓱 좀 줄여주는. 와, 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얄미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얄밉죠. 와. 얄미운데 어떻게 아쉬우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해봐. 그러니까요. 예. 뭐 방법은 딱히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할 수 심정적으로는. 있는지를 잘 아는 나라가 튀르키예다라고 아. 볼 수 있고요. 예.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제 아시아 국가인 이제 베트남. 네. 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교를 잘하는 나라인데 네. 베트남 외교 전략을 뭐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대나무. 네, 대나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나무는 이제 유연하지만 네. 그렇다고 부러지진 또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트남 외교를 이제 대나무 외교다라고 그러는데 베트남은 아까 이제 인도처럼 모두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잘해요. 네. 그다음에 누구와도 적이 안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외교는 되게 유연하면서 실용적이어서 모두를 잘 끌어들이는 그런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바이든 대통령 다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했었죠. 최근 1년 사이에 딱 1년 놓고 보면은 네.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까지 다 러시아를 맞아요. 베트남을 방문했죠. 네, 그러니까 네. 야, 우리하고 좀 친해지고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어때? 나랑 친하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맙고요. 대신 우리랑 이거 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최대한 실익을 추구하는 거죠, 보면. 예, 어떤 실익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뭐 미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네.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들은 다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라는 호칭을 받는데 대한민국도 그렇죠. 이제 그 맞아요. 나라인데 네. 지금 베트남이 이제 그 레벨로 올라갔어요. 한꺼번에 한 2단계 정도로 올라간 셈인데 그러면서 뭘 얻어냈냐면은 반도체 공급망에 베트남이 파트너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원을 얻어냈습니다. 사실 베트남은 주로 인건비 그렇죠. 의존하는 이제 경공업이 많은데 네. 여기도 이제 첨단 산업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뭘 네.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아니까 뭐 인력 양성, 그다음에 뭐 반도체 후공정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도체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까 네. 우리랑 잘 지내면 앞으로 계속 떡을 줄게. 미국이 약속을 한 거죠, 보면. 네. 그리고 중국이 미국하고 베트남이 너무 친해지는데. 그렇죠. 마음이 그런 생각이? 불편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헛기침을 하죠. 예.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베트남하고 중국 관계는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그렇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중국이 항상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불편한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또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또 최대 투자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 너무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도 서로 원치 않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베트남하고 중국은 또 관계가 묘해서 보통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뭐 발언을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보다는 어차피 다 공산당이잖아요. 예, 양쪽 다. 그렇죠. 예, 공산당 내부의 네트워크를 동원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 한번 봅시다 우리. 이런 식으로. 노선이 같다는 게 이럴 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중국은 베트남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아니까.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너희 속마음도 우리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를 막 화를 내기보다는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군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인프라지, 뭐 고속도로 깔고 싶지, 고속철도 하고 싶지, 우리가 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미국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또 베트남을 또 관리하는 게 또 중국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중 지금 갈등 속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베트남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아직 나오긴 좀 애매하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차이나 중국 말고 어딘가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골라보면 결국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고 체계도 좀 잡혀 있고 인건비도 아직 저렴하고 그 다음에 옛날 중국에서 우리가 성장할 때 보니까 베트남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라고 보니까 외국 기업들한테는 편한 나라가 이제 베트남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면 독자 노선 내 갈 길을 간다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 다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 노선을 걷는 국가들은 다 셈이 빨라요. 그리고 자아에 대한 판단도 정확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역량, 한계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데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네 국력에 비해서 시야가 넓어요. 넓게 바라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고민은 하지만 세상은 미국과 중국으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넓힐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시험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나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독자 노선 걷는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 뭐 좀 편치는 않을 것 같은 것이 그렇죠. 예전에는 내 말 잘 들었던 친구도 있는데 여기 좀 컸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렇게 변했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으려면은 뭐 할 게 많아요. 예, 자꾸 가르치려고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떠나죠. 예,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네. 시원시원하게 지원해주고 원하는 거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은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한 국제 질서의 현실인 거죠. 보면.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인도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저는 들으면서 참 국제 관계, 이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우리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 같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만만하면 호구가 되고 또 그렇다고 예. 맨날 또 화만 내고 있으면 또 다들 그럼요. 또 이렇게 기피하니까 누구 편만 들 수도 없고 내 그렇죠. 독자 노선을 갈 때 내 역량도 키워야 되고 예. 너무 복잡한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떤 나라냐? 2024년에 네. 대한민국.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일단 첫 번째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리치 컨트리예요. 네. 이만큼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파워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네. 뭐 군사력.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의 이 대립 때문에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이제 군사력을 쌓아놓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됐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뭐 소프트 파워, 뭐 K-팝이라든지 여러 드라마라든지 문화 콘텐츠도. 예, 문화 콘텐츠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국가예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네. 예, 잘 살고 뭐 힘도 있고. 빠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세상이 또 이렇게 또 만만해 보이는 평화로운 나라도 또 없는 거예요. 네. 무해한 국가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아마 북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와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제3세계에 죄를 지은 것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국가들을 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미국과 중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고 네. 그 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겨? 중국이 이겨?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혼자 다 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은 빈틈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못 챙기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신냉전이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이런 관계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물론 국가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아무리 미국하고 뭐 일본하고만 잘 지낸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예, 뭐 중국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라든지 그렇죠.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 네. 뭐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도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명절 때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큰 퍼즐 갖다 놓고 하다 보면은 뭐 1000피스, 500피스 하면 눈이 아프죠. 네. 근데 맞추다 보면은 이제 큰 거 위주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죠. 맞추지만 결국 큰 그림을 맞추려고 그러면 작은 그림도 다 자기 역할에 정확히 맞는 자리에 들어가야 맞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큰 국가들 말고 네. 힘은 없어 보이지만 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는 국가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퍼즐의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그 네. 국가들하고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볼까라는 네.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한 일들은 이제 국가 뭐 외교나 안보를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국민 전체적으로 안목도 높아지고 그렇죠. 넓어지고 네. 해야만 이제 또 이런 쪽으로 가기가 더 쉬워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장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겨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네. 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세계는 지금 이 프로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인데 좀 많이들 예. 애청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큰 그림도 봐야 되지만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신경을 쓰고 네. 우리만의 길을 독자적인 길을 좀 개척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네. 지혜가 지혜도 있고 그런 필요하죠.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그렇죠. 예, 자존감이 좀 있어야죠. 예,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U2의 노래 Stuck in a Moment You Can't Get Out of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